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경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설명회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0여 명 정도 많은 분들이 설명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수요예보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분야별 조사 결과 발표 및 각 주요 기관의 정보와 사업계획 발표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보와 계획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에 앞서 이번 설명회를 주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강형석 사무관님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형석 사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과 강형석 사무관입니다. 지난 21년 11월 수요예보 예정조사 설명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22년 공공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추진될 공공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조 592억 원으로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규모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분들께서 이를 발판 삼아 한 단계에 도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까지 고려할 시 정부에서 사서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하드웨어 구매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비중도 13%로 상승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부문에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공공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 조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후에 이어질 코사, IITP, 키사의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보 확정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가정의 안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올해 공공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의 조사 결과입니다. 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최정락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시장환경개선팀 최정락 팀장입니다.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 사업 수요 여부 확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조사 개요, 두 번째로는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중에서는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 세 번째로는 쌍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재지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 확인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개요입니다. 이 수요 여부의 조사 목적은 공공 부분의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프트 사업자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소프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1조, 시행령 제34조입니다. 명칭은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 사업 수요 여부 확정 조사이고요. 2022년도에 발주 예정인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등 총 2,235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회수율을 보시면 총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 기관은 2,222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약 99.4%입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국가기관들이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응답 기관 수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40.5%, 공공기관이 33.7%, 국가기관이 2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을 보시면은 국가기관이 약 537개, 공공기관이 756개, 교육기관이 40개, 지방자치단체가 902개 순입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아까 과기정 통보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최초로 총 사업 금액이 6조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주요 부처의 클라우드 운영 환경 구축이나 차세대 사업 등 대형 사업의 증가로 전년 대비 약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사업 금액을 보시면 약 5조 7,470억에서 올해 최초로 6조 590억이 되었습니다. 기간 유형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약 2조 5천억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기관이 2조 3천억, 그 다음에 교육기관 약 400억, 지방자치단체가 1,19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로도 조사하였는데요. 상반기 소프트 사업 금액이 약 5조 1,045억으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만 약 3조 7,213억으로서 전체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금액은 약 4조 5,99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건수는 7,943건이고 사업당 평균 금액은 5.8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는 사업 수가 약 8,091개로 올해보다 사업 수는 많았지만 금액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표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간 유형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약 3,842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금액 규모로는 공공기관이 약 2조 947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사업당 평균 금액은 아마 국가기관들이 17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은 4조 339억 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소프트웨어 사업 계획은 3조 3,81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이 6,030건으로 전체 사업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금액 규모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이 2조 4,085억으로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사업당 평균 금액 규모는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개발 사업이 13.9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금액별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사업 등 대역 사업의 증가로 전년 대비 80억 이상 사업은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억 이상 사업은 약 1,69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999억 원으로 18.1% 증가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추진 계획 중에서 탑5를 보시면은 가장 큰 기관은 국방부가 가장 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우정산업정보센터, 행안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유형별 추진 계획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기관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교육학술정보원,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순으로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시스템 환경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는 표와 같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구축 금액이 가장 확대된 기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서 작년엔 약 970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2,700억으로 약 1,700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은 소프트웨어 사업 구축 내에 상용 소프트 구매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는 약 6,430억 구매로 공공 소프트 예산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약 10.7%였는데 올해는 13%로 상용 소프트 구매 금액이 향상되었습니다. 기간 유형별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을 보시면 공공기관이 약 1,500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국가기관, 교육기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 시기별 구매 계획을 보시면 상반기에가 약 2,199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1분기에는 29.6%, 2분기에는 32.5%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가장 많은 2분기가 가장 많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제품 분류별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을 보시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로서 약 1,5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약 44%가 되고 있습니다.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약 163억 원을 구매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상용 소프트 구매 계획이 증가한 기간을 보시면 중소기업은행이 작년에 7억 원에서 올해 162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재지별 소프트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하시면 서울이 1조 8,73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10%, 대전도 10%, 대구 순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 관련해서 결과 확인을 하시려면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공 수요예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수요예보 종합 검색, 수요예보 기간, 일괄 내려받기 하시면 아마 2022년 예정조사 결과 그 다음에 확정조사 결과는 아마 이번 주 내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다운로드 엑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 조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ICT 장비 분야의 조사 결과입니다. ICT 장비 분야의 조사 결과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상훈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훈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이상훈 수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2022년 공공부문 ICT 장비 수요 확정 결과 발표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째, 조사 개요. 두 번째는 2022년도 ICT 장비 발주 계획. 세 번째는 세부 ICT 장비 발주 계획. 마지막으로 연도별 ICT 장비 발주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2022년도 공공부문 ICT 장비 사업 수요 예보 확정 조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 장비 구축 사업 제29조 정보통신 장비 수요 예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을 했고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산업정보 소프트웨어 산업정보 종합 시스템인 스위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2235개 기관 대상 조사 결과 2022개 기관이 응답해서 회수율은 99.4%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902개, 공공기관이 755개, 중앙행정기관은 뭐 국가기관이라고도 하는데 538개, 교육기관 40개 순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2년도 ICT 장비 확정 발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ICT 장비 발주 확정 금액은 1조 1,05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07억 원 대비 약 3.2% 정도 증가한 금액이고, 구체적으로 컴퓨팅 장비가 8,094억 원, 73.2%, 네트워크 장비가 2,363억 원으로 21.4%, 방송 장비가 596억 원으로 5.4% 순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6월 말 현재 ICT 장비 국산화율은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비 ICT 장비별 발주 확정 현황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장비가 8,0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고,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는 2,363억 원으로 39.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장비는 2021년도 3,904억 원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2020년도 대비 약 150.7% 증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도부터 보면은 매년 약 26%씩 증가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39.5% 줄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송 장비는
596억 원으로 1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간 유형별 ICT 장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4,548억 원으로 41.2%를 차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고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ICT 장비 발주한 금액이 가장 많을 때가 약 한 3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도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가 기록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는 작년도 12월 1일 날 수요예보 예정치 발표 때도 아마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그 41.2%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다른 기관이 장비 발주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많이 줄어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2,586억 원으로 23.4%, 교육기관은 48억 정도로 장비를 발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간 유형별로 발주 확정 현황을 2021년도 대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작년도 대비 53.1%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은 23.7%, 공공기관은 1.2%, 교육기관은 0.4%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100억 원에서 1,532억 원으로 1,432억 원이 증가했고 경북교육청은 190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약 196억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79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789억 원이 감소했고 국방부 같은 경우도 2,019억 원에서 1,559억 원으로 약 46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281억 원에서 185억 원으로 96억 원, 한국도로공사 246억 원에서 152억 원, 94억 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부 ICT 장비 발주 확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보면 2, 4분기 금액이 4,156억 원이고 비중으로도 37.6%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보면 상반기 발주 예산이 전체 약 58.9%, 컴퓨팅 장비 경우입니다. 2, 4분기는 3,037억 원으로 전체 약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장비 발주 확정치 이 상위 기관 현황인데 경기도 교육청이 수치 영상 도화 장비 구매 사업으로 1,225억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노후 장비 통합 구축 사업으로 751억 원, 신규 전선 장비 통합 구축 사업으로 484억 원, 국방부가 업무용 심사용 PC 구매 사업으로 723억 원 수요 예보가 확정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노후 장비 교체 사업으로 275억 원, PC 모니터 등 국세 행정 지원 사업으로 101억 원,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정보화 장비 보고 스마트 기기 사업으로 269억 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스마트 단말 충전 보관함 사업으로 1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컴퓨팅 장비 세부 품목별 발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4분기 금액이 3,037억 원, 37.6%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서버가 919억 원, 37.1%, 스토리지가 102억 원으로 34.3%, 백업 장비가 40억 원으로 34.7%, 기타 컴퓨팅이 1,976억 원으로 38%의 2, 4분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 6월 말 현재 컴퓨팅 장비 품목별 사용 현황 비중을 볼 것 같으면 기타 컴퓨팅이 11.3%인데 올해 기타 컴퓨팅의 발주 계획이 컴퓨팅 장비 중에서 64.3%이기 때문에 올해 기타 컴퓨팅 장비 발주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컴퓨팅 장비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파트가 서버인데, 서버는 작년도 6월 말 현재 사용 현황 비중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기별 세부 품목별 컴퓨팅 장비 발주 확정 상위 기간 현황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기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의 경우 2, 4분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29억 원. 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장 발주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에 중소기업은행이 46억 원. 백업 장비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한전 KPS가 9억 원. 기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교육청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 4분기에 368억 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4, 4분기에 253억 원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네트워크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상반기 발주 예산이 전체의 54.3%이고 2, 4분기가 842억 원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 발주 확정 상위 기간 현황입니다. 국방부가 교환기 사업으로 349억 원, 암호장비 사업으로 285억 원, 중소기업은행이 영업점 노후 통신기기 교체 추진 사업으로 82억 원, 영업정망 분리 인터넷 통신기기 교체 추진 사업으로 45억 원, 그 다음에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우편 업무용 PDA 사업으로 37억 원, 한국토지공사가 네트워크 장비 사업으로 36억 원, 한국전력공사 기반시설 보호 사업으로 35억 원, 한국도로공사 망분리용 PC 사업으로 26억 원, 이천시가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25억 원, 서울대학교가 SDN 네트워크 구매 사업으로 25억 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국방부가 634억 원, 중소기업은행 127억 원, 우정사업 정보센터 37억 원 순으로 발주가 많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품목별 네트워크 장비 발주 계획 현황인데, 전송 장비 같은 경우는 1, 4분기가 66.7%로 가장 많고, 나머지 스위치, 라우터, 무선 장비, 보안 장비 등은 2, 4분기에 발주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4, 4분기에 발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세부 품목별 네트워크 장비 발주 확정 상위 기간 현황인데, 이 부분도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기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송 장비 경우에는 1, 4분기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6억 원, 스위치 경우에는 4, 4분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6억 원, 라우터의 경우에는 4, 4분기에 우정사업정보센터가 26억 원, 무선 장비 경우에는 4, 4분기에 우정사업정보센터가 38억 원, 보안 장비하고 기타 네트워크 장비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통틀어 국방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특히 보안 장비 4, 4분기 국방부가 99억 원, 기타 네트워크 장비도 국방부가 4, 4분기 12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방송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상반기 발주 예산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2, 4분기가 277억 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 발주 계획은 596억 원으로 전년도 533억 원 대비 12% 증가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청이 39억 원, 한전 MCS 32억 원, 남양주시 20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사업으로 39억 원, 한전 MCS CCTV 설치로 32억 원, 남양주시가 CCTV 신규 설치로 20억 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품목별 장송장비 발주 계획의 현황인데 2, 4분기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고 영상장비도 2, 4분기에 26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음향장비와 조명장비 경우에는 1, 4분기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방송장비 발주 확정 상위기관 현황입니다. 영상장비 CCTV 제외의 경우 1, 4분기에 강원도 교육청이 13억 원, 음향장비 경우에는 2, 4분기가 신영흥 화력 건설본부가 35억 원, 그 다음에 CCTV 경우에는 2, 4분기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39억 원, 한전 MCS 주식에 3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도별 ICT장비 발주 확정 계획 현황입니다. 수요예보 확정 금액이 2021년도 이후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확정 금액 1조 1,053억 원은 2021년도 1조 707억 원 대비 약 3.2%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5년도 연평균으로 3.2%씩 ICT 장비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관 유형별 ICT 장비 발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올해 4,548억 원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과거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인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 많이 줄어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올해는 2,586억 원으로 23.4% 전년도 소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5개년간 ICT 장비 발주 확정 규모 연평균으로 지자체가 13.9%,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6.4%, 교육기관이 4.2% 증가한 반면에 공공기관은 10.0%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품목별 ICT 장비 발주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 장비 발주 규모가 매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는 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발주가 2021년도에 두 번째로 높은 2,36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장비가 2022년도에 전년도 대비 39.5%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올해 2,363억 원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 발주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ICT 장비 발주 확정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CT 장비 부분 조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 분야의 조사 결과입니다.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오남호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남호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예보 결과 발표를 진행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기반팀 오남호 팀장입니다. 발표는 조사 개요, 주요 결과 확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 개요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수요 예보는 2016년 상반기 시범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하반기 초, 중, 고 특수학교 그리고 사립대학 및 대학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연 2회를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수요 예보의 목적은 정보보호 기업이 관련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등 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매 수요 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구매 수요 정보의 제출에 근거해 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 예산액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초, 중, 고 사립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총 2,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약 4주간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조사 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기관 담당자 대상 전화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보호 수요 예보의 경우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반기 조사 이후에 정보보호 구매 수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 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세부 공개 정보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응답 현황입니다. 국가기관 538개, 공공기관 755개, 지방자치단체 902개, 교육기관 388개 등 총 2,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 중, 고 특수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사의 결과에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은 2,370개 기관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1.7%입니다. 응답에 따른 기관별 분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육기관이 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정보보호 구매 수요 조사 결과 비교입니다. 2022년도 확정 정보보호 구매 예산은 1조 6,452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소프트웨어, ICT 장비,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중 정보보호 관련 사업 구매 내용이 포함된 사업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여기에 21년 조사 때부터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내 정보보호 서비스 관련 사업 내용의 비중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관련 직접적인 구매, 사업 수행 관련한 총 예산 규모는 7,411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조 6,452억 원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련 서비스 구매 예산은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가한 반면에 정보보호 관련 하드웨어 제품 구매 예산은 507억 원,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예산은 약 115억 원 감소하여 전체 약 47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사 결과의 내용은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관련한 직접적인 구매, 사업 수행 예산 규모인
7,411억 원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이 2,117억 원, 공공기관이 3,26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763억 원, 교육기관이 272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 비율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기관이 약 3.7%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류 유형별 구매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분류 유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세 가지이며 구매 예상 규모로는 서비스 쪽이 5,002억 원, 하드웨어가 1,533억 원, 소프트웨어가 876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고 구매 건수로는 서비스가 2,490건, 소프트웨어가 1,679건, 하드웨어가 873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분야별 구매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보안 분야는 정보보안 제품, 서비스,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분되었고 정보보안 서비스 구매 예산 비중이 전체의 6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예산은 도합 9.4%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안내드린 4가지 보안 분야에 대한 세부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주요 정보보안 제품 품목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보안 관리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네트워크 보안 및 시스템 보안의 경우 전체 정보보안 제품의 61.4%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리보안 제품은 CCTV나 접근 제어 그리고 기타 물리보안 제품 순으로 조사되었고 CCTV 제품의 경우 전체 물리보안 제품의 87.9%로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보보안 서비스로는 유지관리, 보안 관제, 기타 정보보안 서비스 순으로 조사되었고 유지관리 및 보안 관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체 정보보안 서비스의 70.4%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리보안 서비스는 영상보안 서비스, 출동보안 순으로 조사되었고 영상보안 서비스의 경우 전체 물리보안 서비스의 약 41.7%의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보보호 구매 수요 정보에 대한 세부 조사 결과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보보호 구매 수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3월 말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며 정보보호 산업진흥 포털을 통해 각 기관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계획 등 관련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공공부문 정보보호 수요 예보 결과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요 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총 3개의 기관에서 추진 계획 발표를 위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정보화 사업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전력공사의 윤종현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정부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될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윤종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 예보 확정 온라인 설명회를 이런 소통회장을 만들어주신 과기정통부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정부화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에 관한 간단한 저희 공사 소개와 함께 ICT에 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정부화 사업의 현황,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 발주 계획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요. 자회사 그리고 그룹사 한수원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송전, 변전, 배전을 거쳐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에서부터 판매까지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CT가 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5가지 카테고리, 전력계통 자동화, 전력정보 데이터 관리, 전력 네트워크, 그리고 전력 보안, 경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급전 쪽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지는 않고요. 송변전 쪽에 전력계통 쪽에 보시게 되면 송변전 원격 제어 시스템, 저희가 흔히 스카다라고 얘기하는 시스템과 배전, 다스 시스템,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력 정보로는 송변전 쪽에 톰스, 그리고 배전 판매 쪽에 영배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망, 데이터 통신망, 광통신망, 그리고 OPGW, TRS 등을 통해서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보안 관제,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전력 보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부분이 드릴 텐데요. 경영 지원 부분에서 저희는 전략 경영, 총무 인사, 예산, 재무, 자재, 계약 이러한 ERP 그리고 전체적인 레거시 시스템들 이러한 정보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ICT의 비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New ICT, Connecting Everything for Digital Capco라는 비전 아래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들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인프라 혁신, 그리고 서비스 혁신, 역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 미래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또 미래 전력 사업 대비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능형 전력 보안 체계도 구현하고 있고요.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는 새로운 비즈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에너지 IoT로 활용해서 융합형 신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 ICT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ICT 조직 업무 체계 그리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들을 상당히 강화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화 사업 현황과 추진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전력계통 자동화, 전력정보, 그리고 전력통신, 전력보안, 경영지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디지털 신사업 이렇게 큰 7개 카테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계통 자동화에 관해서는 송변전 분야의 스카다, 그리고 배전 쪽의 다스, 그리고 AMI, 전력 계량 시스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톰스와 영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정보화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통신 부분에서는 캡시트라고 하는 저희 전력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OPGW라는 광통신 선로를 사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TRS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안 이슈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24시간 전력 사이버 안전센터를 운영해서 보안 관제를 하고 있으며 외부망으로부터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을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방화벽을 이용해서 막고 IPS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해서 사내 주요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일 텐데요. 저희는 경영 지원 부분에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정보 시스템들, 요금, 수금, 공사, 계약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인소싱을 통해서 디지털 변환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저희는 핵심 소프트웨어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전자 조달 시스템 등 14종의 정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에 저희는 또한 차세대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자산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보화 사업에 크게 10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현황과 추진 전략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구축이라고 현재 본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더리스, 와이어리스, 페이퍼리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선 없는 노트북을 활용하고 모바일을 활용해서 디지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고요. 전사적으로 초고속, 초연결, 전력통신,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모든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저희 DR 센터 더 나가서 액티브하게 ICT 센터를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나주와 대전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죠. IoT 통신망을 활용해서 에너지 IoT 기반 전력 설비 안전관리, 디지털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ICT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융복합 신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IC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일들을 버리고 선도적으로 모바일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대고객 업무를 전체 비대면해 나갈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CT 연구개발 활성화, R&D 확대, 미래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 위협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능형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하드웨어에 저희의 소프트 파워까지 응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ICT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의뢰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내용들이고 저희가 지금 수요 예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드린 세부 사업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정과 기간, 발주 금액 이러한 것들은 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저희 차세대 전력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단기간에 끝날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반 동안 그리고 여기에 지금 119억 원이 올해 2022년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 2023년, 4년, 5년까지 해서 대규모 투자비가 투입이 될 거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ERP 시스템, 지금 과거에 구축해서 운영했던 이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바꿔내는 전면 재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결과를 반영한 투비 업무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부 결제 시스템들을 전체적으로 바꿔내는 시스템이고요. 기존 ERP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체 개발을 통해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ICT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전사 관점에 통합 데이터 구조 설계, 전환, 신기술 등 공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변환 등 경영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신기술 플랫폼 등
활용을 통한 선진 전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다음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용 플랫폼 전사 확대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인데요. 현재 한전에서는 허브팝이라는 공용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플랫폼에서 하는 역할은 AI 빅데이터를 연구 개발용으로 사용해서 저희가 그 안에 가상 서버, 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빅데이터, AI에 관한 솔루션들 그리고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플랫폼을 전사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2022년도 6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발주 금액은 약 10억 원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가상 서버 라이센스를 구매하고요. 플랫폼 서버 운용을 통한 접속 통제 그리고 백업 및 모니터링.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은 플랫폼 성능에 관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사용자 플랫폼 개발 그리고 분석 환경을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입하게 될 부분들은 서버, 패키지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안에서 저희가 지금 보강을 할 부분들은 용량 그리고 UI 그리고 인증, 승인하는 부분들 이런 절차들, 프로세스들을 바꿔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사적인 디지털 변화 및 AI 확산, 가속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향상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표준화를 확대하고 재사용성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R&D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및 개발 환경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빨리 반영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린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회용 플랫폼 운영 소프트웨어 도입인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개발 플랫폼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전사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발주 금액은 약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 서비스를 위한 서버용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플랫폼 서버 운용을 위한 접속 통제 그리고 백업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서버의 수량은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 서버 45대의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용도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 디스커버리, 변전소 부하 예측, 계약 전력,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일원화된 기술 정책 그리고 인프라 구성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회용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여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접속용 자료 연계 시스템인데요. 보안에 특화된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약 4억 원의 비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방화벽만 기존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망간 자료 전송 장치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접속할 수 있는 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4단계 구축 사업인데요. 한전은 현재 19년도부터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를 3단계까지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이 기능들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6월부터 23년 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5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 연계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자 센터 및 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하며 데이터 및 AI 엔진 제공 플랫폼 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입력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OCR 기술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사업은 전자문서 기록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요. 한전에서는 국가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 전자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지 지금 상당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가 17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표준화,
그러니까 정부개발 기록물 관리 엔진을 소프트웨어 버전업에 따라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넘기고 또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이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원본 문서와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요 예보 시스템에 10가지 정도 사업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지금 3가지는 기발주가 됐고 1가지 사업은 취소가 예정이어서 오늘 이렇게 6가지 사업을 발표를 드렸고 향후 저희가 추가되는 부분들, 변경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업데이트를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정보화 전문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22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사업 추진 계획은 조수정 책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조수정 책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기획단 조수정 책임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개발원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현황 소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전자정보법 제72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역정보화 지원 재단으로 최초에 설립이 되었고 03년도에 자치정보화 조합을 거쳐서 08년도에 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실 6본부 31개 부서에서 약 3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자정보법 제72조에 간략하게 저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조사나 연구,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그 자체는 좌측의 정보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인프라 운영, 정보보호 운영 및 컨설팅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업계에 계시는 그 사업자분들께서는 시도세율이나 위텍스, 온나라, 문서24, 청배기, 그리고 공통기반, DR, 지킴이, 행정전자서명 이런 이름으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부분은 오른쪽에 제가 명시해 놓은 공공서비스 기획 부문, 디지털 정책 지원 부문, 대외협력 부분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서 공공서비스 기획, 디지털 정책 지원 이런 부분도 용역이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년 발주 사업 규모는 저희가 작년도에 말씀드린 부분 대비 조금 수치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서는 총 46개 사업 2,350억 규모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치 자체는 지금도 좀 변동이 있는 편이라 계속 증가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확산 분야의 6개 사업, 그리고 운영 유지 관리의 28개 사업, 그리고 기타 분석, 평가, 진단, R&D 부분이나 기타 저희 자체적으로 원내 정보화 등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 구분은 저희가 이제 크게 해놨고, 그리고 차세대 지방재정, 지방세입,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 온나라 2.0 부분 구축하는 부분은 아마 업계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온나라, 문서24, 주소, 주민등록, 1365 이런 부분들 다 저희가 이미 용역 발주를 내고 계약까지 완료된 시점이라서 크게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금액 기준으로 써놓은 GSSL 사업 29억짜리 사업이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2개 첨단 정보기술 활용과 공공서비스 촉진 32억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 정립 6억 사업, 이렇게 3가지가 최근에 발주 예정이라서 제가 다음 장표에 이어서 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GSSL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발주 계획 중이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발주가 나갈 것 같고요. 일단 금액은 29억 규모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일단 2022년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던 공공 웹사이트 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고, 2021년에 이미 ISP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부분이 2023년 6월까지 기존의 웹보안 인증 체계를 운영을 하고 종료를 시킨 다음에 2023년 7월 달에 신규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지금 구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과업은 그렇다 보니까 웹트러스트사 등의 인증기관을 통해서 기술 표준을 준수를 하고, 또 각종 웹 브라우저사의 규격 기준을 다 반영을 해서 새로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테스트나 인증 심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부분 다 사업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2년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액은 6억 정도 될 것 같고, 우선 분석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일단 저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44개의 분석 참조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19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그 실증 사례가 이제 아래 4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 미세먼지 발생량 예측을 해서 노면 청소 차량 운행 효율화 모델을 지자체에 적용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인프라나 운영 체계들 역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자체에 시범 적용을 했고, 뭐 기타 재난 공공시설물 관리 모델이나 아니면은 사회경제적 이건 이제 세금 기반으로 지자체의 재원을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 뭐 이런 모델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모델 일부 포함을 해서 총 현재 44개의 분석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저희 개발원에 그 운영과 지자체 확산을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골조가 어쨌든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 타이틀 하에 새로 모델을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지자체에 적용을 하는 게 주요 과업이고요. 아래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소상공인 현황 분석이라고 하는 테마에 맞춰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사업을 발주내기 전에 아마 행안부와 저희 개발원에서 테마 자체는 저희가 결정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테마에 맞춰서 기존 모델들 적절히 이제 가감하셔서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 44개의 모델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나 아니면 일반 민간에서 저 모델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의가 오는 경우에는 대응을 해주시고 기술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 빅데이터 자체의 이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교육이나 설명회 등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사업 내용 봐주시면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등 그 시대에서 주요 키워드로 삼았던 첨단 공공 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진 도입하려는 개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그 과기부에서 아마 먼저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발원에서는 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연간 한 3-4개 또는 5개 정도까지 이제 사업 모델을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제가 일부 예시만 지금 3개를 들었는데,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아니면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시범 사업하는 게 이제 주요 성과였고, 뭐 스마트 글라스 이거는 이제 실제 IoT 관련된 부분인데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이런 사업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는 32억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그 밑에 제가 기재했듯이 사업 특징이 저희 개발원에서 발주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랑 사업자가 매칭을 하셔서 공모로 들어오셔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개발원
그 공모사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다가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확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확산을 하시는 부분이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지금 발주 시기가 4월 내지 5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4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안이나 입찰하실 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 기재를 해놨고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공동수급이나 하도급 그리고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마다 조금씩 조건이 달라서 그거는 사업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원에서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는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를 하고자 전체 사업들에 대해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 주사업자 외에도 하도급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대금 지급 같은 거를 적정한 4, 5일 수준으로 관리를 하려고 기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대표나 PM들,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관리나 근무 환경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관장 간담회 개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밑에 보시듯이 주사업자를 기준으로 그동안에는 원장님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건의사항을 듣고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부원장님과도 간담회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반 이제 시중에 20개 정도의 기업들하고도 자리를 확대해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려는 이유는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IT 현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바가 있어서 간담회를 확대를 할 예정이니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표에는 포함을 하지 못했는데 두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들의 어떤 주요 서비스가 지자체에 위임되는 행정사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쨌든 법령을 컨트롤하고 개발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팔로우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해주셔서 또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그 기업 자체적인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만 인재 수급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방업체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 특화된 시스템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지역 지방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이런 부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업체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새 정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실천 과제를 실제로 기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정적이지가 않고 시기가 아직 이른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했던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 아마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또 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항상 매년 10월경에 차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 부탁드리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목록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 유지관리 사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입찰을 올리게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항상 저희가 이 설명회 올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업별 상세 사항은 제가 상단에 써놓은 대로 저희 개발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지사항 내에 가장 최신화된 PDF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마다 이제 특색이 좀 달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 담당자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최초 그 접점을 원하실 때에는 저희 기획단에 저한테 유선이나 또는 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2022년도 정보화 사업 계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정수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차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 영상으로 대신 발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발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기획부 임정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사의 2022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사의 경영 전략, 2022년도 주요 정보화 예산 현황, 세 번째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안내, 네 번째 정보화 사업 발주 안내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많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략 방향은 국토정보 혁신성장 선도, 국민중심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 사회적 가치 실현, 혁신 친화적 경영체계 구현입니다. 공사는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비전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 15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대한 총 예상 규모는 358억 원입니다. 첫 번째, LX 데이터 자원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에서 생산 관리하는 데이터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표준 품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마트 등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9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자원부 박서균 과장입니다. 두 번째, 전산장비 구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즉 데스크탑이나 모니터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구매 내역으로는 노트북, 데스크탑, 펜 컴퓨터, 모니터 등의 컴퓨터 구입, 그리고 복합기, 컬러 프린터, 흑백 프린터, 롤플러터 등의 출력 장치 구입, 세 번째, 한글이나 MS 등의 OA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사업 기간은 5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나라장터 물품 구매 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입니다. 사업 예산은 약 40억 원이며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자원부 조재경 팀장입니다. 세 번째, LX 통합 업무 플랫폼 구축 2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주요 업무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차세대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사업, 해외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국토부 바른땅 시스템 양방향 연계, 목표량 자동갱신 및 수행업체 성과물 수집 검사 기능 추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및 지능형 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12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사업 예산은 약 30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기획부 장민영 팀장입니다. 그 다음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ICT 인프라 및 주요 행정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포탈, 전자결제, 통합인증 등의 시스템 유지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헬프데스크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4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공고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연간 15억 원, 총 30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자원부 강용구 과장입니다. 그 다음 AI 기반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보안관제 및 관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엔진 및 서버 시스템 도입, 관제 범위 확대 및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신규 모델 개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탐지 센서 도입, 네트워크 악성 행위 탐지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5개월이며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10억 원,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이영구 대리입니다. 그 다음 실시간 PC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간 악성코드 탐지 및 랜섬웨어 무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범위 확대, 무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3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운영부 이영구 대리입니다. 그 다음 노후화 보안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장비 노후화 및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장비 교체를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장비 노후화 및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그 대상으로는 백신, DB 접근 제어, 서버 접근 제어, 침입 차단 시스템, 취약점 점검 도구, SSL VPN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3개월이고 발주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이영구 대리입니다. 그 다음 2022년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개발, 관리, 이용을 위하여 지하정보에 대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미구축 지자체에 대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15년부터 21년까지 기구축된 85개 시에 대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수정 갱신 제작,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의 지하철도 구간에 대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9개월이며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입니다. 계약 방법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120억 원입니다. 이 중 군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26억, 수정 갱신 사업이 49억 원, 지하철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46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지하정보처 곽기창 팀장입니다. 그 다음 도시명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이동 경로 및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이동 경로 DB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배송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이며 발주 예정 시기는 올해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공간정보실 공공사업부 임일환 대리입니다.
그 다음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간정보 품질 진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을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GIS 데이터 뷰어 기능 고도화, 오류 위치 진단 기능 등 공간정보 품질 진단 알고리즘 고도화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7개월이며 발주 예정 시기는 올해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표준품질처 정동하 대리입니다. 그 다음 LX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 및 하드웨어 구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X 국토정보 플랫폼 확산 및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 구축, 공간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과 데이터 연계 확대 등이 있고 하드웨어 구매로서는 서버 16대, DBMS, 네트워크 스위치 2대, 가상화 솔루션, 리눅스 OS, DB 접근 제어 구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이며 발주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시스템 구축 16억 원, 인프라 구축 21억 원 등 총 37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디지털 트윈처 박청 과장입니다. 그 다음 LX 정보센터 이전에 따른 전산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X 정보센터 신축에 따라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서버,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DBMS, 스토리지 등의 전산 자원을 구매하고 공조 환경, 컨테인먼트 환경, 보안, 관제 환경 등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38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정보전략실 정보자원부 강용구 과장입니다. 그 다음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X와 충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품질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그 다음 대국민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올해 하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약 8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디지털 트윈처 강효두 대리입니다. 그 다음 LX 메타버스 초실감 공간 시범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하여 가상융합경제, 원격회의, 역사교육 등 경험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을 활용하여 구축된 독도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전환하여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전체 면적 약 0.2 제곱킬로미터의 독도의 3차원 모델 제작,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활용 서비스 기획 및 구현입니다. 사업 기간은 7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올해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약 7.7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메타버스 기술센터 이현진 대리입니다. 그 다음 LX 국토정보 기본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X 국토정보 기본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갱신체계 마련, 두 번째 AI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정비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최신화 및 고품질화를 하는 것으로서 LX 드론맷, 도로명 DB 융합을 통해 속성 정보를 강화하고 공사 내부 시스템 연계 확대와 전국 단위 행정 경계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약 6개월이고 발주 예정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중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 예산은 약 8억 원입니다. 사업 담당자는 모빌리티 융합부 조희경 팀장입니다.
그 다음 정보화 사업 발주 안내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ebid.lx.5월.kr로 들어오시면 입찰 공고, 발주 계획에서 당해년도 정보화 사업 발주 예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LX 정보화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소프트웨어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 설명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의 세부 자료는 수의 시스템인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 시스템에서 3월 30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2022년 ICT 장비 정보보호 수요예보 확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